오늘은 일본 미대 입시 Q&A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2026년이기도 하고 저는 2025년에 일본 미대 입시를 했잖아요.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과 그리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정보를 모았는지랑 그리고 또 이제 일본 미대 입시 하기 전에 궁금했던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답해보고 어떻게 준비했었는지랑 그런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할게요. 최근 이 영상들을 보고 저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003년생이고 한국에서는 관광 특성화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한양여자대학교 실무일본어과를 다녔고 중간에 휴학을 한번 하고 오사카 어학연수를 6개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복학하고 나서 이제 학교를 다시 다니고 이제 올해가 아니구나 작년 2월에 졸업을 했어요. 일본 미대 입시는 1월부터 했었고 그리고 졸업한 상태로 이제 계속 쭉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시는 딱 저번 달이죠. 12월에 끝났습니다. 저는 최종 교토 세이카 대학교 하나에 합격을 했고 2개는 불합격했고 하나는 이제 접수는 했는데 면접은 안 봤어요. 궁금해하실 거 어떻게 문과에서 이제 예체능으로 전공을 바꿔서 그렇게 도전하게 되었는지. 오사카 어학연수를 갔을 때 제가 이제 일본 아이돌들 공연을 보러 많이 다녔거든요. 가수들도 그렇고 그때 이제 VCR 공연 영상을 보고 제가 그때 되게 감동을 받았어갖고 나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대에 가야겠다. 근데 한국 미대가 아닌 일본 미대를 가야겠다. 이유는 어쨌든 일본에서 본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일본에서 배워야지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도 일본어과를 나왔었으니까 이미 저는 대신 전문대였으니까 4년제 대학으로 다시 가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코로나 학번이어갖고 학교를 그렇게 막 제대로 다녔다라고 할 그런 기억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전공이 원하는 학교로 다시 가서 좀 캠퍼스 라이프도 즐길 겸 열심히 좀 배워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렇게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있고 어떻게 보면 별거 없는 그냥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살았을 때 저는 생각보다 되게 잘 맞았어갖고 그냥 여기를 다시 또 오고 싶은데 그러려면 취업으로 와야 되는데 취업하기엔 전 조금 아직 이르다 생각했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지금 저는 취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아직 좀 더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그냥 미대를 가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설득 방법 저는 부모님 설득하는 데까지 1년 반이 걸렸거든요. 1년 반이란 시간은 제가 23년도에 대학교를 휴학하고 오사카 어학연수를 갔어요. 그때까지는 일본 대학교에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때 일본어를 못했고 이제 어학연수를 다녔으니까 일본어를 잘하겠지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겠는데 제가 일본 어학연수를 N5 실력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데스마스 조금 다 떼고 기본 단어랑 한자 되는 상태로 성인은 당연히 안 됐고 간단한 편의점 가면은 이제 봉투 담아드릴까요? 후쿠로니 이레마스까 이런 말도 못 알아들을 때 간 거였거든요. 맨 땅에 헤딩한 채로 갔는데 그런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그땐 겁이 없었죠. 그냥 20살 때 간 거니까. 그래서 무서운 게 없었고 그냥 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럭저럭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언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 열심히 하니까 되네? 약간 이게 좀 눈에 보여서 대학을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래 결정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죠. 나 일본으로 대학을 다시 가고 싶다. 부모님 당연히 처음에 반대했죠. 처음에 반대. 왜냐면 어쨌든 한국에서 학력이 하나 있잖아요. 학력이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입도 아니고 굳이 대학을 다시 한 번 더? 일단 안 된다 했고 심지어 미대니까 더 안 된다 했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막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약간 일본에 그렇게 좀 살았으니까 약간 그런 걸 조금 심취해서 분위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어 하시는 줄 알고 부모님이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 했어요. 어쨌든 복학하고 학교는 다녀서 졸업은 해야 되니까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각을 다시 해봐라. 너가 진짜 미대에 가고 싶은 게 맞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다 이러고 생각도 할 겸 그리고 그때 일본 유학 박람회랑 그리고 이제 미대들에서 지금 일본 미대들 이제 연초에 그 입학 설명회 하거든요. 한국 대학 입시 설명회처럼 그런 걸 제가 다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거 설명회 듣고 학원이랑 상담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 유학 박람회를 매년 여름에 하거든요. 거기에는 미대고 사립대학이고 국립대학이 다 있어요. 전문대학이고 그러니까 다 모여서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제가 그때 거기서 여자미술대학교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거기 상담 받고 되게 좋다. 나 여기로 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좀 더 한 번 더 마음을 굳게 이렇게 잡게 되는 그랬고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쯤에 다시 또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죠. 나 일본 미대 진짜 가고 싶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랑 같이 그 입시 설명회를 제가 2번을 억지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비용 이만큼 들고 뭐 학비도 얼마 들고 이런 거 이렇게 든다. 그런 거 설명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PPT 같이 부모님한테 어디 대학교를 제일 가고 싶은지 1지망 2지망 그리고 비용 얼마 드는지 입시하면은 또 돈 얼마 들고 학비랑 뭐 자취비랑 뭐 이런 거 얼마 드는지 그리고 장학금제도 뭐 있냐 그런 걸 가고 싶은 학교랑 학과를 싹 다 정리하고 부모님한테 보여서 드렸어요. 그리고 어쨌든 학원비도 부담이니까 저는 알바를 계속 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부모님한테 입시하면서 알바도 같이 병행해서 돈 부담을 하겠다. 절대 다 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왜냐면 저는 미술이 노베이스잖아요. 입시 미술이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림도 뭐 포토샵 같은 거만 조금 해본 정도지 이렇게 손으로 해본 기억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나에게 지금 투자하는 게 약간 될지 안 될지 너무 확률이 희박하잖아요. 정말 못 모르고 투자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실패도 당연히 저는 있다 생각했어요. 입시에 무조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부모님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너가 입시를 지금 해서 어느 학교든 상관없다. 학교 뭐라도 하나 붙으면은 유학 보내주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취업 나가라. 너의 길이 아닌 거다. 이렇게 해갖고 알겠다. 어떻게든 학교 붙겠다 해서 그러고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1년이라는 기회를 한번 주겠다라고 한 건데 사실상 말이 1년이 아니에요. 일본 미래는 외국인 전형은 보통 10월, 11월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되니까 저는 2월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길면 10개월, 짧으면 8, 9개월 안에 저는 일본어도 그림도 포트폴리오도 면접도 다 준비를 끝내고 이제 시험장에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멘탈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실 아르바이트와 입시학원을 어떻게 병행하는지. 일단 입시학원은 보통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서 4시간 수업 한 타임, 그 다음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해서 4시간 한 타임, 이렇게 보통 두 타임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6시부터 10시 타임에 사람이 좀 더 많아요. 왜냐면 다들 저녁에 많이 오고 이 저녁 시간 기준이 고등학생 현역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타임에 사람이 좀 더 많고, 낮 타임에는 이제 성인분들 아니면 이제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자퇴생분들이 좀 더 많고, 현역은 대부분 저녁 타임만. 그래서 저는 저녁 타임을 보통 들었고, 낮 타임에는 일본어 학원 다녔고, 아침에 이제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아침에 알바하고. 알바 시간은 길지 않아요. 짧았어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아침 8시 아니면 7시부터 시작해서 2~3시간 하고, 그냥 11시에 끝난다 치면은 집 와서 씻고 밥 먹고 이제 1시까지 학원 가는 거죠. 일본어 공부는 오타쿠 베이스가 아니고 교과서로 공부를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저는 학원에서 시키는 게 했어요. 저는 시사 일본어 학원 다녔거든요. 그래서 히야가나부터 학원에서 처음 배웠어요. 엔투랑 이제 유수업까지 다 여기서 배웠고, 특히 어학연수 다녀오면서 조금 뚫렸고, 제 말 회화도 조금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니랑 뷰튜버를 제가 그때 일본어 공부하고 흥미 갖겠다고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때 진짜 미친 듯이 봤어요. 1년 동안 진짜. 그때 하루 종일 온종일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때 청해가 좀 뚫렸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7월에 엔트를 땄잖아요. 그때 딸 때는 2월부터 6월까지 하루에 2~3시간, 뭐 길면 4~5시간까지 해서 일본어 공부만 했어요. 단어만 계속 외웠고 문제 풀고. 그렇게 뭐 딱히 특별할 거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저는 빽빽이 암기를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냥 암기 계속 하고 보고 문제 풀고 이제 청해하고 학원 계속 다니고 그런 식으로. 저는 독학으로는 절대 안 되는 타입. 노베이스 실기랑 포트폴리오 어떻게 병행하는지. 실기는 이제 기초반 안 다니셨나요? 라고 하시는데, 기초반 저야 다니면 좋죠. 다니면 좋은데 부모님이 올해 바로 해서 가라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그냥 2월에 냅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입시반에 던져진 거죠. 근데 입시반에 던져졌다고 해서 뭐 바로 정밀 시험 보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잘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제가 갔던 학원은 실기 선생님이 진짜 대생이 끝판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 덕분에 용된 케이스. 진짜 단기간 안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실기, 일본 미대는 보통 연필 대생 하거든요. 물론 본인이 어느 학과를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봤던 디자인과를 한다는 기준 하에 보통 연필 대생을 하고, 그냥 포트폴리오는 학교마다 달라요. 그리고 또 학과마다 다르고, 학교 자체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교 자체는 포트폴리오가 없는데 특정 어떤 과에만 조금 요구를 하는, 이제 좀 순수 미술 계열은 좀 포폴을 다 기본적으로 요구하거든요. 디자인과는 별로 요구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학교 중에서도 포폴도 같이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가 조금 중요해요.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일지망 학교들이 다 포트폴리오가 필수여갖고, 근데 포트폴리오 비중이 좀 높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 열심히 했고, 포트폴리오는 이제 저는 주 5일 학원 갔거든요. 그러면은 주 5일 기준 했을 때 월수금은 연필 대생하고 화목은 포트폴리오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아이디어 학원에서 만들어주나요? 이게 아니고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요. 그 다음에 왜 이 포트폴리오 나왔는지,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그런 거 본인이 아이디어를 짜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컨펌 받고, 선생님이 어디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 어떤 재료로 만들고 싶냐, 이런 식으로 상담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 다니는 사람들 나이대, 현역이 1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현역 3명, 고3 현역 3명이고 나머지 다 성인. 그리고 고3이라고 해도 고3 10명 있으면 7명은 자퇴생이고 3명은 학교 다니면서 같이 입시 병행하는, 유학 특성상 자퇴생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성인분들은 재수, 삼수, 뭐 사수 이렇게 계속 쭉 한국 미래 입시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대학교 다니다가 노베이스로 이제 전공을 바꿔서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한국 미래 4년제 졸업하고 다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편입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나이대는 19살부터 30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강박은 물론 안 생길 수 없죠. 안 생길 수 없는데 막 그렇게까지 갖고 있을 필요 없다. 그리고 딱 학원에 다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누가 성인이고 누가 고3이고 이거 솔직히 구별 안 가요. 이거 솔직히 진짜 구별 안 가요. 다 구별 안 가고. 그리고 일본 미래 입시 학원 비용, 이거는 제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근데 이제 비용을 보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건 사바사고 학원 바이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참고용으로.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저처럼 일본 미대 입시가 처음이 아니고 그다음에 일본어 자격증이 이미 있다 이러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니라고 하면은 다 노베이스다, 다 처음이다 하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학원도 뭐 대학을 다니느냐 소수를 다니느냐 과외를 받느냐 뭐 화실을 다니느냐 비용이 진짜 천차만별이고, 본인이 어떤 실기 전형을 준비하고 포트폴리오를 하냐 안 하냐, 그리고 또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 순수미술 디자인,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 뭐 영상 조소 등등 본인이 어떤 학과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돈 비용이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재료값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의 기준인 거니까 확인만,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미술학원을 구할 때 봤던 조건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본 미대 입시 학원을 서울 강남 기준으로 해서 6군데를 상담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제가 봤던 조건입니다. 먼저 이제 내가 지망하는 학교 학과의 합격생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주 5회 기준 학원비 얼마인지. 보통은 100만 원대고 제가 다녔던 곳은 140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이랑 집이랑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지하철, 버스, 뭐 도보 해서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나를 상담해주는 뭐 원장쌤이든 부원장쌤이든 뭐 데스크에 계신 행정 담당 선생님이든 태도, 친절한지, 그리고 내가 궁금한 부분 설명, 학교 안내, 학과 준비 얼마나 자세하게 해주는지. 그리고 일단 저는 대학원인 곳은 걸렀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입시반에 학생 수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 몇 명 계시는지, 그리고 학원에서 포트폴리오 준비 같이 해주는지, 그 다음에 기초반이랑 입시반 나눠져 있는지 이렇게 받고, 저는 그때 학원에서 상담 받고 바로 등록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2월부터 7월까지 해서 주 5회 나타임 4시간 해서 140만원 해서 840만원 부모님이 내주셨고, 그 다음에 8월부터 10월까지는 주 5회 낮밤 풀타임 8시간 해서 이제 280만원 한 달에, 그래서 총 840만원 냈고, 11월에는 저는 주 5회 낮밤 번갈아서 풀타임 8번 수업 듣고 224만원 한 달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특강 시작한 8월부터는 부모님이랑 저랑 반반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알바 하시는 분들 많은지, 선 기준 했을 때 알바 하시는 분들 그때 저 포함 3명인가 4명 있었거든요. 진짜 없어요. 진짜 극소수? 있긴 한데 진짜 극소수. 포트폴리오 제작 비용은 본인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다 실물 포트폴리오였어갖고, 그리고 또 재료를 다 다르게 했고, 전 종류를 4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돈이 한 5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돈을 세보진 않았는데 대략 쓴 비용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 50에서 아마 그 이상, 아마도, 근데 50만원 정도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뭘 만들었냐면 카드 게임 만들고, 그 다음에 점카트 만들고, 그 다음에 색연필 손그림이랑 테르테르 보즈, 그 다음에는 캐릭터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도 만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재료도 다 달랐고, 이 포트폴리오 크기도 포트폴리오가 만들다 보면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작게 만들면은 이게 사진이나 뭔가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이쁘게 안 나와요. 그리고 뭔가 좀 커야 좀 스케일도 있고 약간, 그래서 만들다 보니 좀 커졌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재료를 다 넉넉히 사놨어요. 약간 포트폴리오 만들 때 약간 필요할 법한 그런 기본 재료들, 뭐 풀, 가위, 뭐 자, 목공풀, 뭐 양면 테이프, 뭐 풀 테이프, 뭐 사인펜, 색연필, 크레파스, 뭐 약간 이런 거 등등, 그냥 있으면 언젠가는 쓰는, 꼭 쓰는 그런 재료들을 그냥 미리 싹 다 사놨어요. 뭔가 할 때 없어서 불안하기도 싫었고, 내가 학원에서 재료를 빌려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본인이 다 사야 돼요. 아니면은 옆자리에 포트폴리오 하고 있는 다른 학생한테 재료 한 번만 써도 되냐고 빌려야 돼요. 근데 이 재료 빌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내 옆자리 사람이 나의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 재료 내가 비싸게 주고 사온 건데 옆자리 사람한테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빌려주기 싫을 수도 있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 거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여러모로 그냥 재료는 다 사두면 편합니다. 외전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대학교 원서 접수비, 교토 세이카가 30만원,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료 9,900원, 여자미술대학교가 접수비 50만원,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료 13,500원, 그다음에 무사시노 미술대학교가 접수비 50만원, 서비스 이용료 9,900원, 그다음에 나고야 예술대학교가 접수비 15만원, 서비스 이용료 5,170원 해서 총 비용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접수했다고 끝이 아니라 학교에다가 서류를 보내야겠죠. 근데 이거는 해외 배송으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저는 페덱스 이용했고, 그다음에 교토 세이카 때가 35,560원 나왔고, 여자미술대학교가 35,020원 나왔고, 그다음에 무사시노 미술대학교가 35,490원 나왔고, 나고야 예술대학교가 36,04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자미술대학교는 포트폴리오도 인쇄를 해서 보내야 돼갖고, 저는 그때 인쇄를 어디였지? 그 충무로에 프리맥이라고 있거든요. RGB 인쇄가 가능한 곳.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인쇄해서 또 종이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 비용도 들었고, 그리고 대학교 학비 1년 기준 얼마나 드는지, 저는 이거 디자인과 기준으로 했을 때 교토 세이카가 1년에 1,100만원, 여자미술대학교가 1,900만원, 무사시노 미술대학교가 2,300만원, 나고야 예술대학교가 1,800만원. 그리고 학교 학비 학과에 따른 거 어떻게 보나요? 이거는 학교 사이트에 수험생 이제 모집 요강 PDF를 누르고, 그다음에 모집 요강을 이제 딱 나오거든요, PDF에.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에 쭉 내리면 마지막 부분에 학교 학과 그 입학금 뭐 돈 얼마 드는지 그게 설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돈 비용을 다 계산해보진 않았는데 대략 3천만 원 정도 안 되게 든 것 같거든요. 1년 기준? 1년 기준 해서 대략 이 정도? 근데 이제 당연히 저보다 덜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본인 각자의 집안 사정에 따라서인 것 같습니다. 돈은 이렇게 들었고, 그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학교랑 학과 어떻게 찾나요? 본인에게 맞는 학교랑 학과는 일단 본인이 1번 미대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이제 가고 싶은 학과가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떤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학교 리스트를 짜도 되고, 아니면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은 이제 학원 측에서 추천을 해주세요. 저에게 어떤 학과가 어울릴 것 같은지에 대한.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 학교 학과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해주시거든요. 그거를 듣고 골라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골랐었고, 온라인 전형으로 실기를 보지 않고 포트폴리오만으로 미대를 가는 방법. 이거는 간사이 쪽 위주의 학교, 아니면 지방 이제 뭐 나고야나 다른 그런 쪽 위주의 학교들이 실기 시험을 보지 않고 갈 수 있고요. 도쿄에 있는 학교들은 실기 시험을 봐야 합니다. 흔히 말해 5대 미대라고 하죠. 그런 5대 미대들은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만으로 해서는 갈 수는 없고, 갈 수 있어도 조금 그런 가능성이 살짝 희박하고, 그래서 온라인 전형으로만 해서 가는 학교들은 교토 세이카나 교토 예술대나 뭐 오사카 예대나, 아니면 저 잘 모르지만 나고야 예대나 뭐 다른 타 학교들 등등등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어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미대, 약간
4년제 사립대학교 이과나 문과 혹은 이제 뭐 이공계 계열이나 다른 뭐 약대 뭐 이런 체육계 뭐 등등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공부를 잘 해야 되잖아요. 물론 미대라고 공부 못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약간 이과나 문과에 비하면은 얼만큼 잘해야 하는지 그 최소 기준치. 일단은 일본 미대에 지원하려면 일단 대학에서 수업은 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최소 N2, 그러니까 N2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거고 N2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일본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최소 기준치가 N2인 거고 일본어 공부는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거고 일본 미대라고 해서 일본어 못해도 갈 수 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시험 주는 그 지문 있잖아요. 그 실기 지문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몇몇 학교들은 면접 때 일본어 지문을 줘요. N1 정도 되는 수준의 지문을 주고 읽어보라 시켜요. 그리고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 방금 너가 읽은 지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그래서 막 일본어 못해도 간다? 이건 절대 아니고 실기랑 일본어 공부 병행을 다 같이 잘해야 돼요. 그리고 실기 조금 못해도 일본어 잘하면 갈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기를 완전 못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내 실기 실력이 남들이랑 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어 더 잘하는 학생을 뽑겠죠, 교수들은. 왜냐면 외국인한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어를 더 잘하는 학생을 당연히 선호하겠죠. 그냥 우리 대학에 왔을 때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얘가 말을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본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성인 때 다시 재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과를 바꿔서 가려고 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용기 같은 그런 게 없었는지.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근데 저는 성격상 하고 싶은 걸 무조건 해야 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계속 너는 미대를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어릴 때부터 미술을 배우지 않았고 그렇게 크게 살아오면서 너한테 미대에 그런 재능이 있다 느낀 적이 없는데 너가 어떻게 미대에 가냐. 그것도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준비를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저의 오기를 조금 자극했던 것도 있고 자꾸 안 된다 하시니까 왜 안 돼?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더 저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미대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어갖고 약간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어쨌든 실패하나 성공하나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은 다시 또 도전할 수도 있는 거고 해보고 아 나랑 길이 안 맞네? 그러면 다른 걸로 또 찾아보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거 한번 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막 그렇게 나의 인생에 큰 오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후회하기 전에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서 내가 막 40대 때 아 그때 막 미대에 입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막 아직도 한이다 이런 걸로 남기기 싫었어요. 학원 분위기랑 친구 사귀는 방법. 학원 분위기는 그냥 진짜 학원이랑 똑같아요. 근데 일단 미대 입시 특성상 그 약간 내성적인 분들이 많아서 MBTI로 따지면 I 분들이 진짜 많고 E는 한 많이 없어요. 한 한두 명? 세네 명? 근데 친구는 어떻게 사귀나요? 친구 사귀는 방법은 그냥 옆자리에 앉으면 말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그 교실에 저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이랑 다 같이 해서 10명 좀 안 되겠단 말이야. 그럼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말도 좀 틀 수도 있는 거고 뭐 재료 빌려주세요 해서 그렇게 말 틀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 학과별로 자리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디자인과 학생이면은 제 주변에 앉은 애들은 다 똑같이 디자인과 입시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과 친구랑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에서 친구가 못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같은 과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더 친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말 걸어서 친해질 수도 있고 그냥 오캠 갔다 오고 나면 다들 친구가 대부분 되거든요. 그래서 오캠을 다녀오는 건 저는 솔직히 적극 추천합니다. 만약 본인이 진짜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하면 저도 오캠 다녀오고 나서 친구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 학원에서 진짜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살았어갖고 선생님들이 걱정했거든요. 저 성격 너무 조용하다고 어떡하냐고. 약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캠퍼스는 또 무엇인가요? 오픈 캠퍼스는 그냥 말 그대로 학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학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학교를 오픈하는 우리 학과 약간 설명회도 하고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수업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과 교수님이랑 상담도 할 수 있고 재학생들이 만든 작품도 볼 수 있고 뭐 수업도 체험해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학교에 대해 홍보하는 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픈 캠퍼스 가면은 본인이 만든 실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학과 교수님한테 직접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하면 좋은 점이 이제 어쨌든 내가 만든 포폴이 그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했을 때 교수님들이 아 이 부분 좀 더 이런 쪽으로 하는 거 어떨까? 약간 이런 상태면 우리 학교 오기 조금 힘들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이것저것. 그런 거 들을 수도 있고 난 평소 궁금했던 거 아, 제가 학교 사이트에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수업을 듣는다고 봤는데 실제로 이러한 수업도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러이러한 걸 하고 싶은데 이 학과에 들어간다면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쪽으로 취업하신 선배님도 있는지 이런 식으로 궁금했던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 구경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 학교에 가면은 아 여기 진짜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다. 여기는 기대가 없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좋았다. 나 여기를 일지망을 바꿔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약간 입시정병 어떻게 얘기하냐 멘탈 관리. 저는 솔직히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과 다녔고 근데 이게 그 멘탈이 약했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에 대한 그런 기대치 그냥 잘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너무 심했어갖고 왜냐면 짧은 시간 안에 노베이스로 성공을 해야 되니까 주변에는 한국 미대 입시하다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노베이스도 있긴 한데 노베이스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작은 편이고 혹은 한국 미대에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고 약간 이러니까 저는 그때 되게 자존감이 낮았어요. 자신감도 너무 없었고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의 힘듦?
그런 자격지심 같은 거. 아, 옆에 사람만큼 잘해야 되는데 나는 언제 실력이 늘지?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왜 실력이 느는 게 없지? 아, 진짜 재능이 없나? 이러면서 맨날 집 가면서 울었거든요. 이제 한 3개월, 4개월째 때까지는 맨날 미술학원 끝나고 집 가는 지하철에서 울고 버스에서 울고 중간에 포기할까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고, 그 3개월, 6개월 그 마의 고비 있잖아요. 그 기간 때 계속 아슬아슬했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생각했던 것만큼 너무 잘 안 만들어지고,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로 대학을 붙을 수가 있나 싶고, 그리고 그때 저는 N2가 없었으니까 7월에 N2를 못 붙으면 나는 재수해야 되는데 나 N2 붙을 수 있나? 약간 그런 일본어도 미쳐버리고 그냥 그렇게. 근데 선생님들이랑 계속 얘기하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스스로도 너무 깁생하지 않게 새벽에 빨리 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잘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정말 주변 지인들 덕분에 버텼어요. 제가 입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응원을 진짜 많이 해줬고, 물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도 이제 저를 지켜봐주시는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초반에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은 이제 부모님한테 응원도 좀 받았거든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챙겨주셨고, 그래서 저는 좀 감사하게 입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냐. 면접은 일본 미대 입시 학원에 다니면 학원에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면접 대본 다 기본적인 거 적고, 뭐 자기소개, 학과 지망이요, 학교 지망이요, 그다음에 뭐 입학 후 계획, 졸업 후 계획 이런 것도 적으면 학원에서 피드백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외우면 되고, 아니면은 저처럼 과외를 받으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외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쿄랑 간사이 어디 쪽 가는 게 좋을까요? 이건 근데 약간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무조건 도쿄여야 된다 이건 없었거든요. 일단 저는 도쿄는 좋지만 간사이도 전 너무 좋았거든요. 애초에 저는 오사카에서 어학연수 하러 왔었으니까 그때는 교토 쪽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영상을 하고 싶긴 했는데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교토에 있는 학교들이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토 쪽으로 가고 싶었고, 근데 결국에는 일지망이 도쿄에 있는 학교로 바뀌긴 했었는데, 약간 만약에 학비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좀 지방 쪽 학교들이나 혹은 국립대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본인이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캐릭터 쪽 지망이 1순위인지 아니면 디자인과가 1순위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정하기도 하고, 도쿄에 있는 학교들도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거 배울 수 있긴 한데 과 이름 자체에 애니메이션과, 캐릭터과 이런 게 없고 그냥 어떠한 과에 들어가면 다 두루두루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 아니면은 나는 곧 죽어도 시내가 아니면 안 돼 하면은 도쿄에 가시는 거고, 나는 꼭 무조건 5대 미대 안에 가고 싶다 뭐 이런 목표가 있으시면 그렇게 적는 거고, 아니면 내가 학교들 서치를 해봤는데 A 학교에 A과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진짜 여기를 못 가면 무조건 재수할 거고 나는 여기 하나만 준비하고 있다, 약간 이런 마음이면 또 거기만 준비하는 거고, 약간 그렇게. 아니면 저처럼 재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온라인 전형도 보고 실기 전형도 보고 해서 학교를 일단 넣을 수 있는 카드들은 싹 다 지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에스크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이제 저 20대 몇 대 몇 살인데, 혹은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바꿔서 이렇게 뭐 하려 하는데, 혹은 이제 남자분들 경우 제가 군대 다녀오고 나서 하고 싶은데, 아니면 근데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제가 뭐 어디 과에 뭐 어디 뭐 했는데, 여러분 안 늦었어요. 진짜 하나도 안 늦었고, 이거는 나이 핑계라기보다는 저는 좀 더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나이 때문에 걸리는 건지, 내가 지금 일본어 자격증과 미술 노베이스여서 걱정이 되는 건지, 혹은 미대 입시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데 일본 미대 입시면 특히나 해외잖아요. 그럼 돈이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건지. 전 솔직히 나이 고민은 별로 없다 보거든요. 나이 고민은 진짜 없는 것 같고, 부모님이 허락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돈 집안상 여유가 되는가, 이 미래 입시 준비할, 혹은 내가 지금 일본어 성적 때문에 불안한가, 저는 이런 점들을 좀 더 고려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것들 다 제치고 나이 다 제치고 부모님도 허락했어, 나 지금 일본어 점수도 있어, 근데 미술이 처음이야, 그래서 망설여져, 그럼 그냥 그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도 되고, 근데 나 한국 입시는 해봤어, 근데 일본어가 처음이라 걱정돼, 그래도 하셔도 돼요. 포트폴리오도 처음에 그래도 하셔도 돼요. 포토샵도 안 해봐서 그래도 하셔도 돼요. 학원에서 다 알려주고, 일본어는 조금 자기 의지긴 하거든요. 저는 일본 미대 입시 학원 처음 갔을 때 제가 N3가 딱 있었을 때 갔거든요. 일본어과를 졸업하긴 했지만 JLPT 기준으로 했을 때 N3 있을 때 갔을 때 학원에 생각보다 일본어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N3도 없는 분들도 많고, 이제 일본 미대 입시 하면서 처음으로 일본어 배우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전부터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고요. 일본어 처음 배웠다? 혹은 저처럼 뭐 오타쿠 베이스나 아니면 뭐 N3가 있다, 이게 N2 따야 돼,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 일본어 3, 4월 배우신 분들은 7월에 JLPT 땄나요? 네, 다들 따셨습니다. 다들 4개월 동안 진짜 죽어라 열심히 하셔갖고 N2 다들 따셨더라고요. 물론 못 딴 사람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다들 어찌저찌 따더라고요. 4개월 단기간 안에 다 학원 다니면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고 저도 했지 않았습니까? 저도 따지고 보면 다시 N2 따야 돼서 제대로 공부한 거는 2월부터 해서 6월까지 5개월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그 5개월을 다 공부에 투자한 게 아니고 알바랑 미술학원 병행하면서 한 거니까, 그런 거?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답변을 제가 해봤는데, 약간 궁금한 게 다들 해결이 됐을는지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이나 에스크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궁금한 거에 대해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술학원 정보는 저한테 따로 DM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다녔던 학원에 대해서는 대놓고 언급을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대놓고 언급하는 건 조금 그래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저는 제가 다녔던 학원 만족합니다. 만족했고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시고 지금 추천 받아서 다니시는 분들도 몇몇 꽤 계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다녔던 학원 추천해요. 추천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녔던 학원이 막 무조건 최고다, 저 여기 갔는데 땡땡님이 추천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름을 대놓고 밝히지 않는 거거든요. 따로 연락 주시면은 이제 한번 학원 상담 받아보시고 다닐지 말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일본 대학교, 일본 미대 다니는 영상으로 해서 교토 세이카 학생으로 해서 영상을 또 갖고 오겠습니다. 뭐 집 구하는 거나 알바 구하는 거, 그리고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과제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또 영상이랑 콘텐츠 만들어 올게요.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